저 연단에서 가장 목소리가 컸던 지금 최근에 가장 논쟁적 인물이 된 전환기 씨가 15만 명 모였다, 200만 명이 동영상 봤다, 혹은 시민 없는 시민단체 아니냐, 왜 나를 내란 성동 혐의로 고발하냐, 이런 핵심 메시지 2개 말고 이런 말도 했어요.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를 향해서입니다. 여당 의원들 가운데 조기 대선을 말하는 자, 부모님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제사상 준비하는, 글쎄 제가 읽질 않겠지만 이 사람과 뭐가 다르겠냐라고 격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건 주말 발언이고요. 실제로 오늘 김문수 장관도 한마디 했습니다. 김문수 장관 하면 뭐 마치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고 일어나니까 보수 잠룡 1위가 됐다, 뭐 이런 평가도 했는데요. 김문수 장관이 오늘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대통령께서 빨리 복귀하시는 것이 제일 좋지만,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중에 하나예요. 계엄 선포권이. 그게 내란이냐, 그게 계엄이. 내란이라고 해서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내란이다 하는 데는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판단되기 전에 정치인들이 나서서 무조건 계엄은 내란이다, 그 다음에 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한덕수 총리나 우리 내각에 대해서도 장관들이 앉아있으면 전부 내란 동조자들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은 망언이죠.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제일 좋은 건 대통령 복귀다. 이 발언은 그동안 김문수 장관이 일관되게 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최인정 변호사님, 대표자가 없어서 국가 손해이고, 마치 뭐 총리나 윤석열 정부의 내각 장관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뭐만 얘기해도 내란 동조자다, 이렇게 하는 건 망언이다, 이렇게 김문수 장관이 규정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얘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국민의힘의 내부적인 플랜 A는 기본적으로 탄핵 기각, 윤석열 대통령 복귀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수십만이 지금 광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다가오는 3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자유우파 진영 모두가 결집해서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제가 반드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내란까지 해서 탄핵하고 하는 결정문에, 그 탄핵 소추 결정문에 70% 내지 80%가 내란죄에 관한 공수사실을 그대로 긁어가지고 붙였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어떻게 했죠? 그 부분 철회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랬더니만 그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한때 내란 탄핵에 대해서 동의했던 분들도 내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없었다고 한다고 하면 나는 거기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여러 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의 많은 분들,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란에 대해서 철회했고, 실질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한 탄핵에 있어서도 내란 부분을 민주당은 철회했습니다.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안고 없는 찐빵 된 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탄핵 기각이라는 건 아닙니까? 아예 각하이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대통령 복귀라고 했는데, 저것은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아니고 많은 국민, 이제는 중도층, 민주당이 국으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절반 가까이 내지는 더 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지금 광장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민주당이 그와 이 광장에 있는 사람들을 극우 한다면은, 그럼 반이 넘는 사람들은 그럼 극좌입니까? 이런 프레임에 스스로 걸리기 때문에 계속 극우라는 얘기를 해서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도 이제는 바꿔야 되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친부 의장님, 짧게요. 지금 화면 보면 김문수 장관이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취재진들이 둘러싸여서 뭐 대통령 관련 얘기든 뭐 탄핵 얘기든 혹은 복귀 얘기든 하는데, 이따 잠시 뒤에 또 만나보긴 할 텐데, 고용노동부 장관이잖아요. 본인이 주무부처 장관이니까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뭐라 그랬냐면, 반도체법도 제대로 통과 못 시키고 하면서 어떻게 먹사니즘 잘사짐 얘기하냐. 뭔가 이제 보수 잠룡으로서 이재명 대표 겨냥도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실 김문수 장관이 이 정치적 발언을 상당히 자제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대통령에 대한 발언을 넘어서서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지금 이제 타겟팅을 하게 되는 것은, 예. 아무래도 지금 뭐 동대구역에 우리가 처음으로 다뤘던 동대구역에 많이 모인 이 보수 지지층, 그리고 지지율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고 본인이 좀 이런 발언을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뭐 지지율이나 변화나 보수층의 결집 때문에 저런 발언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무부처 장관입니다. 장관이라고 하면 정치적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국정 운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리 보수 진영의 뭐 잠룡이고 지금 뭐 그 보수 진영의 후보 대권 후보 1위라 하더라도 저런 식의 정치적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본인의 직위를 내려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은 하고 싶습니다. 볼게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다른 대권 주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아예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던 홍준표 시장, 홍 시장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대통령 복귀를 간절히 바라지만 탄핵이 인용돼도 기각돼도 다 걱정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전한길 씨 옆에 우리가 뿌옇게 처리했어요. 물론 얼굴을 공개해도 전혀 무방합니다만 저분이 누구냐면 홍준표 시장의 부인 배우자 이승삼 여사입니다. 그 이현정 의원님. 네. 저 사진 한 장 때문에 또 뭐 전여옥 씨도 등판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저게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아마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 가서 사실은 이제 시민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천우 경북지사는 그날 연단에 서서 뭐 애국가를 부르고 정책 발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홍준표 시장은 나서지 않고 그러면서 본인은 이 선거법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 대신 이제 부인께서 이렇게 이제 전한길 씨와 만나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이제 SNS에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뭐 대구시에서 열리는 거기 때문에 본인도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어떤 집회를 놓고서 이게 너무 예를 들어서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것도 저는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조국 사태 때 아시겠지만 서초동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뭐 MBC에 있는 뭐 고위직 인사가 딱 봐도 100만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예. 그리고 저도 옛날에 취재하면서 YS 뭐 DJ 이런 분들 할 때 100만 집회 많이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선거는 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어떤 대중에 나와 있는 분의 에너지도 봐야 되지만 실제 그러지 않는 분들의 에너지도 충분히 통찰을 해야지만이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전한길 씨는 왜 지금 대통령이 이 자리가 계속 계신데 무슨 제사상 준비하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당으로서는 자칫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 그 이후의 준비도 사실상 해야 되는 게 정당의 역할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연로하시면 미리 자녀들이 몰래 묘자리도 마련하고 뭐 낙골당도 마련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물론 집회 때는 그렇게 강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당으로서는 이런 시나리오 저런 시나리오를 다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지. 왜냐? 인용이 되면 60일 안에 선거 있습니다. 그때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민주당은 지금까지 다 준비해 왔는데 국민의힘 아무 준비도 없이 그 후보들은 다 그냥 책임 떠넘기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탄핵 때 홍준표 시장 그때 간신히 출마해서 결국 25%밖에 못 얻고 낙선했지 않습니까? 그런가 똑같은 사례를 지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홍 시장이 하는 이야기도 바로 그겁니다. 기각이나 지난 탄핵 인용이나 이 두 상황에 지금 모든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예. 그게 현실적인 정치인의 저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뭐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진이 지나갔지만 몇 차례 홍준표 시장의 배우자가 전한기 씨 옆에서 사진 찍은 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또 홍준표 시장이 본인 대신 배우자를 집회에 참석시키면서 조기 대선 준비하는 거 아니냐, 꿈도 꾸지 마라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토양은 오히려 홍준표 시장보다 김문수 장관의 목소리에 더 국민의힘의 힘이 실리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미묘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전한길 씨가 동대구역 찍고요. 이번 주말은 광주로 가서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런데 가기도 전부터 꽤 말들이 많습니다. 아니 전한길이든 누구든 간에 광주 와서 집회는 민주주의잖아요. 그럼 합법적이고 폭력도 아니라 평화 집회를 여는데 그거를 광주시장이 나서가지고 오라 가라 말할 수 있습니까? 뭐 거구 전한길이가 거구라고요? 저 노사모 출신입니다. 시장 차이가 뭔데? 오지 마라 가라 마라. 이 광주 정신 5.18 희생 정신이 위배된다고? 저보고 광주 5.18이 어긋난다고? 한 번 더 말하면 그런 거는 독재입니다. 장기정 시장으로서는 5.18 신성한 그곳에서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집회를 허락했다가 만약에 광주 시민들과 불상사가 날 수도 있으면은
허락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니에요. 전한길 씨인지 뭐 김한길 씨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분이 5.18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 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저 마지막 얘기가 핵심이에요. 뭐 전환기 씨인지 김한기 씨인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라는 취지를 얘기했는데요. 그 강선필 부위원장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요. 전환기 씨와 관련된 저는 집회가요. 합법적으로 신고가 돼 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광주시의 치안과 행정을 책임지는 광기정 시장 입장에서는 이념과 철학이 다르다고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과격한 어떤 충돌이 있지 않을까? 그게 저는 걱정되고 저 역시도 제 고향이지만 너무 걱정돼요. 제 주변에서는 전환길 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고 싶다. 텔레비전 뭐 TV라든가 유튜브 보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직접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또 반대로 오기만 해봐라. 내가 혼내줄 거다. 이런 조금 흥분되신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의견과 철학이 달라서 독재적인 차원에서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장으로서는 물리적인 충돌이 걱정되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리적 충돌과 불상사 이걸 우려하는 거지 집회 자체가 법적으로 여는 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있어서는 안 될 일 때문에 대한 걱정이다. 최진영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강성필 변호사님은 우리 대변인께서는 강기정 우리 광주시장님의 홈페이지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똑똑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극우니까 5.18 광장에서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사전 억제, 검열에 불과한 검열인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같은 경우에는 사전 억제로서의 이와 같은 사전 검토를 위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21조 1항 헌법 21조 1항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구미시장 같은 경우에 어떤 적이 있었습니까? 그 이승환 그 가수에 대해서 집회하는데 취소했습니다. 근데 취소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질서를 잘못하다가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취소 어떻게 보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기정시장은 뭐냐면 그런 얘기했는 게 아니에요. 극우니까 5.18 광장에서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한마디로 하는 것을 보고 질서를 유지가 안 되면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극우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헌법 21조 1항 2항을 명시적으로 지금 중대하게 반했는 것이고 만약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을 했다 하면은 민주당 잘하는 거 있잖아요. 탄핵. 이게 바로 헌법 21조를 반대했기 때문에 탄핵해야 되는 사유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할 때 내부적인 법률 흥분된다 하더라도 잠깐 가르치고 내부적인 법률을 검토를 거쳐서 하는 것이지 쓸 수 있다고 흥분된다고 본인의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전 통제로서 아예 그거니까 못한다고 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가로서. 그 부분만 여쭤볼게요. 체크 하나 할게요. 근데 이 지금 강기정 시장의 페이스북 글이 이게 지금 이번 전환기 씨 집회를 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이제 보수 유튜버 안종건 씨 보수 유튜버 이걸 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예전에 그 5.18 관련된 폄하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이게 전환기 씨 집회를 지금 오면 안 된다. 이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다시 팩트체크해 드립니다. 뭐 다만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이제 전한길 씨가 광주에 가겠다. 그런데 일부 야권에서 비판이 나오고 그런 질문이 이어지니까 내가 광주 갈 건데 왜 시장은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랬더니 또 박지원 의원 여기 참전해서 전한길인지 김한길인지 하면서 얘기하는 아까 신성하다. 뭐 어디가 오라. 근데 이 부분이에요. 강성필 부위원장께서 직접 본인 고향을 말씀하셨으니까 광주. 최진영 변호사 말처럼 최근에 구미시장이 이승환 씨 콘서트를 불허한 이유도 안전상의 문제 아니었냐. 그럼 똑같이 당시 그래서 야권에서 구미시 비판했다면 아니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안전상의 문제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뭐 자유롭게 하게 하고 뭐 그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치면 그게 그렇게 전환기 씨를 뭐 이렇게 부각시킬 문제가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가 서부지법 난동에서 봤듯이 가이드라인 친다고 쳐도 어떤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니 광주시장을 책임지는 광주시장이 예. 물리적인 충돌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저거 허가하는 게 맞습니까? 저 과거에 광주시청에서 일을 했지만 근무도 해봤지만 예.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보고요. 자꾸 이제 구구 얘기하시는데 전환기 씨 같은 경우는 예. 구구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것도 구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분들이 봤을 때는 본인들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또 광주 시민들이나 봤을 때 야권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헌법재판관을 매국 놀아가는 사람들은 예. 본인들이 봤을 때는 극단적인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결론적으로 본인들의 의견을 전국으로 뭐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자유지만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시청에서도 공무원 생활을 하셨다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네요. 만약에 정치적 논란 다 걷어내고 전환기 씨와 이승환 씨를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럼 구미시장이 이승환 씨의 콘서트를 불허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존중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존중합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도 뭐 강기정 시장이 선거에 이용한 듯한 뭐 그런 의도가 있는데 마음속에 들어가 봤습니까? 예. 그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그래서 그런 과도한 공격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현정 변호사 짧게만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분이 불편합니다. 예. 부산 집회에서 수만 명이 모였을 때 거기 불상사가 있었습니까? 예. 대구에서 동대구에서 수십만이 모였다는데 거기 불상사가 알겠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거기서 평화 집회를 하겠다는데 마치 그 사람들이 서부지방법원에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 같이 어떤 소란을 벌이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런 소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단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그 집회 신고할 때는 질서유지서를 두고 그에 대한 합법 집회를 하겠다. 만약에 위반할 경우에 그에 대한 알겠습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를 다 쓰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아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절차인 것이고 예. 그에 위반하면 그 시위를 했던 사람들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예.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사전에 금지시킨다. 그게 위헌이란 거예요. 다만 이제 강기정 시장이 아까 명시적으로 정확히 전한길 광주 오지 말아라고 명시적으로 아직 얘기한 바는 없기 때문에 약간의 두 분의 공방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구 집회 그리고 예고된 광주 집회. 광장의 정치에 대한 걱정 우려도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은 전환기 씨를 민주당이 과도하게 비판하고 견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얘기.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 만나봤습니다.